75번부터 볼까요? 이 문제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특히 통계라는 단원에서 나중에 고3 때입니다. 여러분이 고3 때 알았으면은 그때 되게 빨리 풀 수 있고요. 모르면 그때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단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저는 마지막 거부터 보였어요. 마지막 거.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요거 두 개를 기준 잡아버리면은 누가 돼야 되냐면 이 친구나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어느 변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럼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나와요? 요렇게 두 개 먼저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 보면 돼요? 옆에서 보면 되죠? 옆에서. 맞나요? 옆에서 보면 옆에까지 커버 다 되거든요. 맞죠? 즉 위아래 옆에 보고 위아래만 딱 보고 양옆을 보는 거야. 그럼 여기도 커버가 되는 거야. 왜? 꼭지점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돼요. 자, 이는 어떤 거냐면은 한 면에서의 대각선 개수 두 가지. 위아래를 볼 거냐 좌우를 볼 거냐 앞뒤는 상관없다 어차피 커버가 다 됩니다. 걔들은. 그래서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만약 이 선을 기준했을 때 여기 찍을 거냐 여기 찍을 거냐 두 가지로 총 8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두 번째 B부터 해볼까요? 한 모서리를 공유하는 친구. 한 모서리를 공유하는 친구. 대표적으로 요거예요. 요거로서 커버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몇 개일까요? 해본다면 여기나 여기예요. 여기나 여기예요. 또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 두 개의 변이에요. 사실. 맞나요? 아니에요? 한 모서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맞죠? 선생님 저는 이게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뭐 하면 돼요? A부터 보면 되죠. A가 뭐예요? 두 변을 공유하네. 두 변 공유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 사각형 안에서 몇 개 고르면 돼요? 세 개 골라주면 돼요. 그럼 두 변은 무조건 공유해요. 이렇게 공유할지, 이렇게 공유할지, 이렇게 공유할지, 이렇게 공유할지가 결정된다. 맞죠? A의 친구는 이렇게 대기할 수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한 면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면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선생님 그럼 B는요? 자 우리 조합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사실. 맞죠? 조합 쓰는 게 이때는 더 빠릅니다. 여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에서 아닌 거 빼자. 전체에서 A랑 C 빼면은 B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전체가 뭘까요? 전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8C3을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나는 빼기 죄송합니다. A를 빼고 C를 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8C3 계산하는 법 너무 오랜만이라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8, 7, 6, 3, 2, 1 이렇게 해서 56개에서 빼시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24, 24, 8 이런 건 3, 3, 1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중에 알면 빨라요. 알면.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오케이? 78번은요. 어떻게 보면 경로 찾는 77번과 정말 유사해 보여요. 유사해 보여요. 근데 78번은 뭘 써달라고 했냐면은 A에서 G까지 갈 거야. 모서리 3개를 꼭 지나고 대각선 하나를 꼭 써주세요 라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마지막은. 그럼 저 대각선이 어디 있냐에 따라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대각선이 맨 처음에 오고 가로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각선이 맨 처음에 오고 가로로 세 개 온다면 그럼 A에서 대각선 될 수 있는 후보가 몇 개 있어? 생각을 해보는 거야. A에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 있어요. 세 개. 맞죠? 세 개 있어요. 후보가. 세 개 있어요. 그리고 한 점을 잡아봐요. 한 점.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여러분과 좌표로 내가 잘못 찍었어. 미안해. 똑같아 결국에는. 알겠지? F라고 가정을 하고 G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를 세볼게. 몇 번을 써서? 선 3개를 써서 하나 둘 더 있어요? 쌤 이거는 하나 둘 셋 이거는 이지라는 죽는다. 문제에서 한 점을 지났을 때는 못 지나간다가 있거든요. 더 이상. 이해됐어요? 그럼 경우에서 몇 개밖에 없어요? 2개. 끝났어요. 6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는 한 선분을 따라가고 두 번째가 대각선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친구 찾아볼게요. 됐죠? 일단 한 선분을 따라가는 건 B로 갈지 색깔 다르게 할게요. B로 갈지, D로 갈지, E로 갈지에 대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만약 B라고 가정을 할게요. B로 왔다 가정을 할게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각선 생각해본다면 하나 맞죠? 둘 맞죠? 이으면 안 돼요. 세 번째 건 이으면 안 돼요. G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A, B, D로 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A, B, D로 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밖에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다 했어요. 정답 몇 개? 36개. 이유는? 왜 곱하기 2를 하면 될까요? 이거야 질문이. 왜 곱하기 2를 하면 될까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거 대각선 이거고 네 번째는요 쭉 선분 따라가다가 대각선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읽을 때 꼭 A부터 G까지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A에서 G를 이을 거야 라고 보는 거야. 그럼 반대 입장에서 보면 뭐야? G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방금 선생님이 1번, 2번은 어떤 얘기였어? 사실은 A에서 G로 가는 이야기를 했어. 이번에. 그럼 밑에 있는 두 개는 뭐로 얘기해버리는데? G에서 어디로 가버리는 거? A로 간다고 생각해버리면 사실 위에 있는 경우의 수랑 똑같겠어 다르겠어? 라고 질문하면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G 첫 시작이 만약에 대각선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야. 됐어? G 첫 시작이 대각선이야. 대각선 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단 말이야. 똑같단 말이야. 위에 거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거꾸로 가는 역수는 G부터 A로 가는 거야. G부터 A. 그러면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36가지 다 구할 수 있어요. 뭐 수용도로 그려드려야 됩니까? 해볼까요? 저 할 수 있어요. 이악 물고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제2파트 1등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먼저 하고 제가 몇 개의 예제를 좀 풀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100번, K100번까지 풀어보시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작이 50번부터 시작해요. 앞에 기본 문제들 다 빼고 하면은 50번부터 시작이니까 실제적인 숙제는 50문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좀 적게 냈으니까 좀 따라와 달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순열과 조합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열이라는 건 뭐였냐? 순서 있는 배열, 순서 있는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3명 있어요. 3명에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우리 중학교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 몇 명에서 올 수 있어? 3명, 2명, 1명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것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6가지예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 순열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기호적으로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3부터 1까지 곱합니다 라는 표시를 이제 느낌표 표시를 해서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팩토리얼.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한다면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한다면 n부터 어디까지? 1까지 곱해주는 친구. 그래서 키보드 잠깐 Shift 1이 누구라고? 느낌표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Shift 1 대신에 느낌표적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순열에서 기본적으로 NPR이라고 적어요. 이 퍼뮤테이션의 약자를 써서 P라고 적는 것일 뿐이고 원래 의미적으로는 치환입니다. 치환. 그냥 바꿔서 얘기할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첫 번째 몇 명에서 올 수 있어요? N명 중에서 와요. 두 번째는 N-1명 중에서 와요. 세 번째 N-2명 중에서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잘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그냥 몇 개라고 하면 돼요. 이 전체를 R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는 이거죠. 대표적인 예시. 5명이 있어요. 5명 중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뽑아볼게요. 라고 얘기하면 회장은 5명 중에서 1명, 부회장은 남은 4명 중에서 1명. 그래서 우리는 그 간단한 기호를 뭐라고 해요? 5, P, 2라고 얘기하면서 5 곱하기 4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5, P, 2. 됐죠?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위아래에다가 이 팩토리얼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는 크게 뭐 다를 거 없는데 위에가 어떻게 되냐면 n, n-r 플러스 1, n-r, n-r, 1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1까지. 그러다 보니까 위에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n 팩토리얼이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NP0는 뭐라고 해요? 한 가지 안 뽑았어요. 이거야. 안 뽑았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NPN을 뭐라고 하겠어요? N명 중에서 N명 다 뽑아주세요. 이게 N명 중에서 N명 다 나열해주세요.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0 팩토리얼은 뭘까요? 안 뽑았는 걸 나열하래. 안 뽑았는 거 이미 경우에서 몇 개야? 한 개야. 그걸 어떻게든 증명해? 여기에 n을 넣어봐. npn 뭐라고? n 팩토리얼은 0팩분의 n팩 이렇게 돼. n팩 n팩이 똑같이 날아가니까 0팩은 1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순열. 조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순열과 차이. 맨날 여러분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P 써요? C 써요? 맨날 질문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맨날 나한테 질문하는 게. 근데 단언컨대 저는 P를 잘 안 씁니다. 제가 쓴 거를 잘 꼬라지를 못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됐죠? 컨비네이션은 기본적으로 뽑기만 하는 거예요. 뽑기. 그래서 뭐 컨비네이션까지 기억 못 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초이스라고도 생각하세요. 초이스. 골라왔다 이거야. 골라오기만 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순서 있는 배열이었던 순열에서 뭘 없애버리는 거야? 순서라는 거를 없애버리는 거야. 순서라는 걸 없애버려요 라고 얘기하면서 NPR을 이렇게 적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적는다면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적을 수도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NCN은 한 가지. 왜? N명 중에 N명 다 뽑아와. 그냥 한 가지야. 뽑아오기만 하는 거니까. N명 중에 한 명도 안 뽑아와. 그냥 한 가지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조합은 두 가지 성질을 꼭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고3 때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내용은 첫 번째로 NCR은 NC N-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하면 학교에 30명이 있습니다. 30명들한테 뭘 조사하냐면 휴대폰 기종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A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겁나 손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내려가 딴 거 쓰는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한 7명이 손 들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30명 중에 원래 애플을 쓰는 23명을 찾는 것이나 30명 중에 남은 7명을 찾아서 반대로 생각하니까 23명이 애플을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경우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거야. 어떻게 해석해? 이거 두 개 더했을 때는 중간에 거 나와야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거예요. NCR 더하기 NCR 더하기 1은 N 플러스 1CR 더하기 1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라고 할 수 있어. 증명은 이걸로 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증명보다 말로 해보죠. 말로. 자, 우리 반에 30명이 있어요. 축구선수 11명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30명 안에 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됐죠? 30명 중에 저를 포함한 30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축구선수 11명을 뽑아보려고 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딱 덩치가 있다 보니까 딱 키퍼에 어울리는 거야. 그쵸? 뭐 공격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앞에 가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만약 키퍼를 선택했다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남은 몇 명만 뽑으면 돼요? 29명 중에 그냥 10명만 더 뽑으면 돼요. 맞죠? 저는 이미 뽑혔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29명 중에 10명을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볼을 잘 못 차. 개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선택하는 건 지는 거야 게임이. 그래서 어떻게? 나를 제외하고 몇 명을 뽑아라? 11명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29명 중에 그냥 11명 다 뽑아 나 빼고 하는 게 결국 두 개 더 해야 되겠죠. 왜? 결국 합쳐야죠 결국에. 우리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에 있으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30명 중에 11명 뽑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원래 30명 중에 11명 뽑기로 했잖아. 30명 중에 11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두 개 같을 때 하나 차이 났을 때 하나 빌드업 시켜주고 큰 놈 가져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게 나중에 고3 때 정말 자주 쓰는 이항정리라는 단원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이어지는 친구입니다. 고3 거예요 참고로. 근데 고1 때는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미안한 얘기인데 어떤 학교에서는 화성은 아니었어요. 당시 제가 5년 전에 봤기 때문에 그 시험지를 5년 전에 제가 어떤 시험지를 봤을 때 이거 증명하시오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증명하죠. 예를 들어 증명하시오가 서술형에 만약 7점짜리로 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가. 여러분도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서술형 있는 학교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만약 증명을 너무 강조한다 싶으면은 나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면 같이 한번 문제를 좀 스캔을 좀 해볼까요? 1등급 전에 57번 K57번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 K57번 자,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크게 이런 문제로 볼 수 있어. 이웃합니까? 이웃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크게 보면. 자, 이웃하지 않는다의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어떻게 풀어달라 했냐면 이웃하는 놈들 다 먼저 배열해. 이웃하는 놈들. 사실 지금 몇 학년이 이웃해야 된다는 거야? 2학년은 이웃해야 된다는 거야.
맞죠? 1학년만 이해하지 말아달라며 지금 문제에서. 맞죠? 그래서 저는 2학년을 배치하는 하나 둘셋넷 2학년 4명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 4명 다 배치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4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4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조건 한 개 더 있네. 뭐라고 돼 있어? 2학년을 양 끝에 놔주세요. 그럼 1학년이 양 끝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그럼 1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하나, 둘, 셋.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3개밖에 없어. 그럼 1학년 첫 번째 친구한테 물어보면 너 어디 들어갈래? 형들 사이에요. 두 번째는요. 저 남은 자리 중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유식하게 얘기하려면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3P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P를 잘 안 써요. P를 잘 안 써요. 이유는 그 질문 때문에 P를 써요, C를 써요. 그래놓고 서술형 적을 때도 잘못 적어서 감점당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적지 말라고 얘기해요. 컨비네이션은 그냥 컨비네이션대로 쓰시면 돼요. 웬만하면 컨비네이션을 쓸 거예요, 저는. 근데 퍼뮤테이션은 진짜 잘 안 쓸 겁니다, 제가. 아마. 풀이하는 과정 보세요. 그럼 알 거예요. 제가 진짜 얼마나 안 쓰는가. 다음 68번 잠깐 볼까요? 프린트를 좀 빨리 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경우에서 풀어보시고 순열 풀어보신 분들 중에서는 아시는 문제일 겁니다.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자, 이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대놓고 그냥 일단 저격을 해서 2학년은 네모에 앉아라. 이거 2학년 네모에 앉아라. 그럼 2학년을 앉는 경우의 수가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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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학년, 2학년으로서 크게 3가지밖에 없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2개가 너무 쉽게 풀려요. 밑에 있는 2개가. 왜 그러냐면 요 노란 부분 있죠? 노란 부분에 몇 학년이 오는지만 먼저 결정하면 돼요. 먼저 1학년과 2학년 중에 올 거예요. 아니 3학년 중에. 맞죠? 근데 그 1학년이 맞다고 칩시다. 1학년이 맞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남은 3자리 있죠? 남은 3자리 있죠? 이 3자리는 무조건 1학년이 왔으면은 3학년, 1학년, 3학년 순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뭐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웃하지 말아달라 했기 때문이에요. 경우에서 결정이 돼버린다. 그러면 나 여기 안 끝났어요. 사실 뭐가 안 끝났을까요? 1학년의 위치. 1학년이 두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앞에 앉을지 뒤에 앉을지 결정해야 돼요. 2학년도 어떤 사람이 앞에 앉을지 뒤에 앉을지 결정해야 돼요. 3학년도 어떤 사람이 앞에 앉을지 뒤에 앉을지를 결정해야 돼요. 1, 2, 3학년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1, 2, 3학년 각각의 위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 1학년이 왔다 칩시다. 1학년이 왔다 칩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 3자리는 3학년, 1학년, 3학년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이렇게밖에 못 가요. 그치? 경우에서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뭘 해야 돼? 1학년이 어떤 1학년이 앞에 올래? 어떤 3학년이 앞에 올래? 어떤 2학년이 앞에 올래?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맨 위에 있는 경우의 수가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 3자리가 뭉쳐 있었던 친구인데 위에는 기껏 해봤자 2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2학년을 같이 1학년 2명이 여기 앉히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왜? 3학년들이 이웃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학년 3학년이 여기 무조건 한 명씩은 와야 돼. 1학년 3학년이 무조건 한 명씩은 와야 돼.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학년 3학년 할래? 3학년 1학년 할래? 몇 가지 경우의 수? 2가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만약 1학년 3학년 왔다고 칩시다. 1학년 3학년 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올 수 있어요? 1학년이 올래? 3학년이 올래?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왜? 여기 1, 3, 5나 여기 3, 1, 5나 1, 3에 대해서 데미지 있어야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경우에서 몇 개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1, 3 하다 칩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 해야 돼? 선생님 배치 끝났어요. 하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 1학년이 누가 앞에 앉을래? 3학년 누가 앞에 앉을래? 2학년 누가 앞에 앉을래? 이 하나, 둘,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64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하겠습니다. 다 적을까? 내가 안 푼 것 같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좀 복잡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근데 저 어디에서나 커뮤니케이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전식 배열 잠깐 볼까요? A, B, C, D라고 하는 85번을 보려고 합니다. 자, 85번은 대놓고 그냥 A, B, C, D, E 줬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거를 꼭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어. 꼭 이렇게 안 줄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빙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BINGO 이렇게 줘버리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래놓고 새로 배열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C, D, E, A, B 이 친구는 몇 번째일까요? 이걸 질문했어.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까요? 자, 사전식 배열에서 만약에 영어가 나왔어 라고 하면은 숫자로 전환해 놓으세요. 숫자로 A를 1, B를 2, C를 3, D를 4, E를 5로 두라는 거야. 3, 4, 5, 1, 2가 몇 번째로 오게? 작은 순서부터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1로 시작하는 친구부터 찾아봅시다. 1로 시작하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낮은 거부터요.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4 팩토리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4가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로 시작하는 친구도 찾아봅시다. 몇 개예요? 똑같이 4 팩토리얼이에요. 24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으로 시작했어. 근데 이제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 디테일하게. 그래서 어떻게 3, 1로 시작하는 친구, 3, 2로 시작하는 친구, 3, 4로 시작하는 친구 나눠야 되는 거야. 3팩토리얼 6개, 3팩토리얼 6개. 4, 1, 땡, 4, 2, 땡, 4, 5, 1, 2. 이게 제일 첫 번째 수입니다. 그래서 2팩토리얼, 2팩토리얼. 48, 60, 65번째 친구네요 하고 그냥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별거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이 단원이 어렵진 않아요. 기호를 바꿔놨을 뿐이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풀어도 돼요. 사실 그대로 이어서 풀어도 되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조합 나오죠? 조합까지 설명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1등 문제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1등 문제가 한 장밖에 없어요. 이것 또한 한 장밖에 없어요. 제가 많게는 4문제, 적게는 3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6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래도 자연수 관한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61번.
많이 손 대보셨죠? 이 문제는 나중에 집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집합. 이제 2학기 거. 2학기 중간고사 범위 아마 들어갈 텐데 그때 비슷한 문제가 하나 실려 있어요. 이게.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세 자리를 뽑을 거래요. 세 자리. 서로 다른 세 개를 뽑을 거래요. 맞죠? 근데 서로 다른 세 개라고 하면 몇 개의 수가 나와요? 라고 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몇 가지냐면 60가지가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맞죠? 그러면 질문. 1의 자리 숫자에서 1이라는 친구는요. 몇 번 나올까요? 12번인 거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땅땅 1이라고 하는 친구는 12번 나와요. 제가 왜 12번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은 사실 어떤 1이라고 하는 수들을 다 더해야 돼요. 60개 중에 있는 12개를. 맞죠? 그럼 1은 결국 몇 번 더하는 거야? 12번 더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어요? 1을 12번 더한다. 그럼 뭐도? 끝자리 2도, 끝자리 3도, 끝자리 4도, 끝자리 5도 몇 번 더한다? 각각 12번씩 더한다. 맞나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어차피 다 더해달라고요. 문제에서는. 이게 결국 각각 몇 번씩 나온다? 12번씩 나오는구나. 다 더하면 이만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제가 지금까지 따진 건 뭐밖에 없어요? 1의 자릿수예요. 1의 자릿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따졌지만 그럼 반대로 이번에 10의 자리가 1일 때는요 몇 개의 경우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 또한 12번일걸요. 땡, 1, 땡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맨 앞에 몇 개? 4개. 그 다음 몇 개? 3개. 12개예요. 근데 내가 멘트를 뭐라 했어? 10의 자리라고 언급했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1, 2, 3, 4, 5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50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친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눈치 채셨죠? 100, 200, 300, 400, 500 맞아요? 여기 똑같이? 결국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면 그냥 더해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갔다 오면 굳이 내가 각자 세 번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하나만 구해놓으면은 여기서 10배 하고 여기서 100배 하는 거야. 맞죠? 하나만 구해놓으면 되는 거야. 하나만. 얘 구하면 아마 15에다 12 곱한 게 180인가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180 아님 말고 아님 말고 그 180에다가 1800, 18,000 다 더해 이거잖아. 그치? 조금 더 쉽게 본다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저는. 집합에도 이런 게 있어요. 집합에도 1, 2, 3, 4, 5가 있어요. 각 자리 숫자의 최대수를 뭐라고 할 때 그 수들의 합을 이제 부분집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채원이 이해됐니? 어디 좀 이해 안 됐어? 다들 되셨어요? 다른 분들은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60번.
결국 기말고사는 경우에도 젖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경우에도 젖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2년 전인가 정영구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를 3문제밖에 안 냈어. 시험 범위가 되게 넓었는데 경우의 3문제밖에 안 내서 난리가 났어. 여기 다른 거에서 더 좁아져가지고. 그런 학교들을 제외하고서는 아마 경우의 수가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다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러셨구나. 300도 썰고 코인 중앙 다 조고 창의는 이해한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답 없어요. 이지랄하면 안 돼요. 이 문제. 문제는 힌트 많이 줬다. 문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힌트를 많이 줬다. 보통적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선생님, 문제에서요 3421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몇 자릿수만 보는 거야? 4자릿수만 보는 나쁜 자식들이 존재를 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몇 자리를 봐야 돼요? 한 자릿수도 봐야 되고, 두 자릿수도 봐야 되고, 세 자릿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왜? 문제의 조건이 뭐라 돼 있어? 거기 봐봐. 박스를 보면 뭐라 돼 있어? 1, 2, 3, 4, 10, 12 이렇게 가잖아요. 맞죠? 그 말은 한 자릿수도 볼 것이고, 두 자릿수도 볼 것이고,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까지 볼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한 자릿수라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4개. 같은 수를 여러 번 쓰면 안 돼요. 문제에 보면 서로 다르다고 분명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두 자릿수면 몇 개 돼야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20가지 환승을 저한테 한대 맞을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 맨 앞에 0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0은 절대 못 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4가지, 뒤에도 4가지, 4 곱하기 4인 16개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두 자릿수로 이루어지는 거는 16개. 맞나? 맞겠지. 자, 세 번째는요. 세 자릿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엔 0 빼고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은 0을 포함해서 4개 올 수 있어요. 이미 2개를 썼기 때문에 아직 3개 남았어요. 그래서 48가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분리를 해야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리를 해야 돼. 일단 이 2개부터 처리해 봅시다. 됐죠? 1로 시작하고 2로 시작했어요. 그럼 나 1 썼다 가져가면 하나, 둘, 셋, 4개 남았어. 4개 중에 마음대로 순서대로 보세요. 네 멋대로요. 뭐라고 하면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1도 있고 2도 있기 때문에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제 뭐 남았어? 3, 4, 2, 1까지 가기 위해서는 3, 0, 땡땡 3, 1, 땡땡 3, 2, 땡땡 부터 조사해보자고요. 그러면 남은 만약 3, 0을 썼어요. 3개 남았어요. 3개 중에서 3 곱하기 2, 3 곱하기 2 그게 몇 세트가 있어? 3세트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 3, 4로 시작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0이 올 것인가 1이 올 것인가 2도 가능합니다. 2도 가능합니다. 2, 0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개. 삼, 사, 2, 1보다 작은 친구들 더하시면 돼요. 쫙. 어떻게 보면 노가다죠. 사실 어떻게 보면 노가다죠. 이렇게 두 개를 그러니까 오케이. 마지막 한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163번. 순차적으로 좀 가고 있어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뭐 이상해? 요거야? 3, 0으로 시작하나, 3, 1로 시작하나, 3, 2로 시작하나. 뒤에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6가지예요. 3 곱하기 2. 아, 3하고 0을 썼어. 그럼 몇 개 남았어? 1, 2, 4 남았지.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래서 3 곱하기 2가 3개 세트라고 하면. 아니 666 적어놔도 돼. 상관없어.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이 문제가 조합입니다. 그 왜 조합일까? 빈자석이 안 하죠. 소수가 남은 5명 중에서 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모르죠. 서서하게 버스니까.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 표현 때문에 조합이에요. 문제 제일 마지막 표현에 뭐라 되어 있냐면 단, 빈 자석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에요. 구별하지 않는다. 빈 자석은 구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빈 자석이면 A, B 자석이 2개 남았어요. 그럼 1번, 2번이 안 나, 2번, 1번이 안 나 똑같은 경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첫 번째 뭐라 되어 있어요? 세 자리에 빈 자석이 있어요. 첫 번째 A, B가 여기에 앉는다면 맞죠? 그러면 한 명만 더 오면 돼요. 한 명 맞죠? 세 자리였으니까 한 명만 더 오면 되잖아.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A 또는 B였나요? 아 모두 못 앉겠대요. 모두. 그럼 빈자리 3개 됐어요. 빈자리 3개 됐어요. 5명 중에서 3명을 꽂아 넣으면 돼요. 5명 중에서 3명을 꽂아 넣으면 돼요. 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빈자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했어요. 걔들이 어떻게 할 때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 4, 3, 3, 2, 1 계산하면 10가지라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A 또는 B, A가 만약에 안 됐다 가정을 해봅시다. A가 만약에 안 됐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남은 5명 중에서 몇 명을 먼저 뽑으면 돼요? 2명 뽑아주면 돼요. 근데 A가 앉을지 B가 앉을지를 결정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통해서 아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 같다. 3하고 2 더하면 5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5가지로 더하시면 된다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친구 하나는. 이렇게 됐죠? K 100번까지 잘 풀어주시고 그 다음 오늘 서연고 시험지 풀 겁니다. 서연고. 그래서 서연고 시험지 잘 풀어주시고 파일처리 잘 꽂아주세요. 무담시 알겠죠? 특히 잘 꽂아주시고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반으로 넘어갑시다.